그는 두 번째 페이지를 확인하고 그의 모든 드롭 수치가 S등급인 것을 본다. 에밀리는 알파벳에서 S가 너무 뒤에 있으니 그의 능력치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료타는 게임에서는 S가 보통 최고라고 생각해서 시험해 보기로 한다. 그는 무기를 찾고 에밀리는 그에게 망치를 주지만 너무 무거워서 에밀리는 대신 대나무 창을 준다. 슬라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료타는 고전하지만 결국에는 물리친다. 슬라임은 엄청난 양의 콩나물을 떨어뜨리고 에밀리는 그런 많은 양을 본 적이 없어서 믿을 수 없어하며 료타는 자신의 의심이 맞았음을 확인한다. 료타와 에밀리는 상태판을 확인하고 그의 HP가 C랭크로 상승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에밀리는 기뻐하고 료타는 더 많은 해골을 사냥하러 갑니다. 그는 에밀리를 데리고 가는데 에밀리는 해골을 처치해도 씨앗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료타가 처치한 해골에서도 씨앗을 주울 수 없자 료타는 니호늄이 S랭크만을 위한 능력치 상승 던전일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사 중에 료타는 에밀리에게 텔리로 2층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에밀리는 걱정하며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료타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던전에서 료타는 2층에서 슬라임과 싸우고 있다. 슬라임이 그를 공격하지만 새로운 S랭크 HP 덕분에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결국 그는 슬라임을 죽이고 거대한 당근을 얻는다. 다른 슬라임이 그에게 다가오지만 공격하기도 전에 불덩이에 의해 죽는다. 그녀는 료타에게 정말로 레벨 1인지 물어보며 그의 머리를 때리고 낮은 레벨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료타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소녀는 이에 충격을 받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냥 떠납니다. 집에 돌아온 에밀리는 당근의 크기에 놀랍니다. 료타는 그들을 위해 제비에 감사해서 8,000필로를 벌었다고 말하며 그는 부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료타는 이전의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료타는 또 다른 목소리에 방해를 받는다. 그는 위를 쳐다보며 소녀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점프해서 그의 머리를 때리며 떨어진 것을 묻는다. 료타는 그녀에게 자신의 드롭 랭크가 S라는 것을 알리기 싫어해서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당근이 있는지 묻자 그는 없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더 많은 당근을 얻기 위해 텔리루에 가고 싶어 하므로 료타는 스왈로우에 감사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녀는 떠난다. 료타는 손에 많은 당근을 들고 스왈로우에 감사해 도착한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는 그녀에게 당근을 건네고 군중은 소녀가 신나게 당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숨을 죽인다. 우르자가 료타에게 다가와 모든 당근을 소메가의 2배로 사겠다고 급히 제안한다. 그녀는 그 소녀의 이름이 이브 칼리슬리더라고 설명하며 그녀가 악명 높은 모험가라고 말한다. 그녀의 특기인 가라테 손도는 엑스칼리버라고 불리며 바위를 반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당근 전문가이기도 해서 그녀가 인정한 당근은 높은 값에 팔릴 수 있습니다. 우르자는 당근 하나에 15,000필로스를 제안합니다. 료타는 놀라서 이브에게 감사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더 많은 당근을 요구합니다. 당근이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다시 료타를 때리려 하지만 료타가 그녀의 손을 막습니다. 그녀는 다시 당근을 요구하고 료타는 내일 더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화가 나서 마침내 떠납니다. 텔리로 2레벨에서 료타와 에밀리는 자신의 홀을 확인합니다. 료타는 던전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그녀는 당근을 반으로 썰어 그들의 입에 쑤셔 넣는다. 그들은 그것을 씹기 시작하고 이브는 대장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당근이 맛있다고 말한다. 대장은 짜증이 나며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이브가 그를 막고 노인은 동료들과 함께 떠난다. 제비의 감사에 대해 료타는 우르자에게 그들이 모든 아이템을 가져올 수 없었다고 말하고 우르자는 그가 아이템을 나르는데 도움이 되는 마법의 수레를 구하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가게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카운터에 있는 작은 소녀에게 인사를 받는다. 그녀는 아빠를 부르고 뒤에서 한 노인이 나타난다. 그는 괴물 탐지 시스템이 있는 마법의 수레를 추천하고 그들은 그것을 사는데 관심을 가지지만 가격이 1천만 필로라고 하자 놀란다. 가게의 다른 수레들도 수백만 필로의 가격이어서 그들은 실망하고 수레를 사지 않고 떠난다. 그들은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길 잃은 괴물이 있다고 외치는 것을 듣는다. 에밀리는 길 잃은 괴물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드랍이 남았을 때 나타나는 괴물이라고 설명한다. 료타는 하늘을 쳐다보며 거대한 고릴라가 마을을 난동 부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다. 그 중에는 모험가들도 있다. 에밀리는 그에게 길 잃은 괴물은 드랍이 없기 때문에 모험가들이 싸우지 않는다고 말한다. 료타는 비명을 듣고
고릴라가 우르자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다. 료타가 뛰어들어 주먹을 멈추고 이브가 모험가들과 함께 전투에 합류한다. 료타는 우르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고릴라에게 돌진한다. 고릴라가 그에게 바위를 던지려는 찰나 에밀리가 망치로 바위를 부순다. 모험가들은 고릴라의 사지를 공격하고 료타는 앞으로 튕겨나가서 고릴라에게 머리로 박치기를 한 후 결정타를 날린다. 구경꾼들은 료타가 마을을 구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료타는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되어 기쁘다. 그는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다. 그들은 그것이 권총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료타는 그 세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기를 발견하고 놀란다. 니호니움 밖에서 료타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C 드롭 덕분에 힘이 C랭크로 상승했음을 확인한다. 그는 권총을 장비하고 니호늄에 들어가 다가오는 좀비에게 발포한다. 첫 발은 좀비의 어깨를 날려버리고 두 번째 발은 좀비를 죽인다. 여러 좀비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가운데 료타는 총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그는 쉽게 좀비들을 사살하지만 추가로 총알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며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바퀴벌레 슬라임을 찾기 위해 나서고 료타는 벽을 기어가는 것들을 발견한다. 그는 그것들이 바퀴벌레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혐오감을 느낀다. 그는 에밀리가 망치를 바닥에 내리치는 무거운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바퀴벌레 슬라임을 죽이고 싶다고 말한다. 에밀리는 잔인하게 하나를 죽이고 그들은 떨어진 호박을 수집한다. 입구에서의 갑작스러운 폭발로 리오타는 호박들과 함께 날아간다. 이브가 그날의 당근을 받으러 나오고 에밀리는 당근으로 가득 찬 배낭을 제공하며 리오타는 안도감을 느낀다. 그들은 스왈로우에 감사해서 호박을 거래하고 나머지 수확물을 찾으러 돌아가지만 그들이 반은 먹힌 채로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리오타는 작은 동물이 그것들을 먹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에밀리는 바퀴벌레 슬라임이 책임이라고 의심한다. 그녀는 망가진 호박 중 하나를 부수고 그 안에서 바퀴벌레 슬라임 무리가 나타난다. 슬라임은 더 많은 총알을 떨어뜨리고 료타는 그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에 기뻐한다. 그는 니호늄의 씨앗으로 같은 것을 시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다. 니호늄에서는 료타가 어떤 것을 시도해도 씨앗이 그의 손에서 단순히 사라진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스킬 덕분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망하게 되어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해골이 나타나 료타를 놀라게 한다. 료타는 해골과 씨름하고 해골을 입구 밖으로 차내보낸다. 료타는 그것이 유랑자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골은 단순히 사라진다. 스왈로우에 감사해서 우르자는 료타에게 몬스터는 던전을 떠나면 사라지고 던전 내에서도 다른 층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한다. 우르자는 료타를 칭찬하려고 하다가 얼굴이 붉어지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끊고 급히 떠난다. 그는 니호니움으로 돌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기 위해 입구 앞에 선다. 해골이 그에게 다가오고 료타는 그것을 밖으로 내던진다. 에밀리가 그것을 착용하면서 그녀는 박쥐 그룹을 꺼내고 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템을 떨어뜨린다. 그들의 집으로 돌아온 료타는 이사에 대해 생각하며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에밀리는 그에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한다. 스왈로우스 그라티튜드에서 료타는 죽순을 팔려고 하지만 우르자는 그것을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 소녀가 료타에게 죽순을 가져도 되냐고 묻고 그는 그녀에게 하나를 주기로 한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조각내어 맛을 보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다고 말하며 그의 모든 죽순을 사고 싶다고 한다. 료타는 이에 동의하며 소녀는 그 아이템의 가격을 매길 수는 없지만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돈을 받아주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는 소녀가 자신의 죽순에 대해 2만 펠로스를 지불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그 아이템에 대한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망한 듯 보인다. 하지만 우르자는 그 소녀가 에피큐리안인 에리크스라고 밝히며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모두 많은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리오타에게 독점 계약을 체결하길 원하며 그의 죽순이 세키로에서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할 권리를 원합니다. 그는 리오타에게 마법 카드 덕분에 더 많은 공기 상자를 운반할 수 있어 적은 횟수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와 에밀리에게 마법 카드 하나를 사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카드가 비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집을 먼저 살지 카드를 먼저 살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에밀리는 마법 카드를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그들이 새 집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료타는 그녀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먼저 마법 카드를 사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가게에 가지만 젊은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히며 아버지가 꽃을 사러 여행을 갔다고 말합니다. 에밀리는 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자르세닉이라는 던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던전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괴물들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료타는 괴물 중 하나를 쏘지만 총알이 튕겨나가자 에밀리는 그에게 물러서라고 말하고 그녀는 해머를 들고 돌진하여 즉시 괴물들을 처치합니다. 던전 더 깊숙이 들어가자 가게 주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료타는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 두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S급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에밀리를 들어 올리려 애쓰며 그녀의 망치 무게에 고전합니다. 그녀는 날아오는 돌을 휘둘러서 떨구고 그 돌에서 파란 장미가 떨어진다. 그것은 가게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남자는 그것을 땅에 두고 길 잃은 상태로 변하기를 기다린다. 에밀리는 그것이 하늘로 날아가면 도달하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가게 주인은 그것이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 장미는 빛나는 돌로 변하고 즉시 상승하기 시작하자 가게 주인은 그것을 쫓아가지만 도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료타가 얼음 총알을 쏘아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게 하고 가게 주인이 그것을 잡는다. 그들은 가게로 돌아가고 가게 주인은 그의 마법 카트를 완성하며 그들에게 가져가라고 말한다. 료타는 그렇게 비싼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가게 주인은 그가 고릴라로부터 마을을 구했다고 상기시켜주며 어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료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대나무 싹을 저장한다. 가득 차서 료타는 그것을 우르자에게 가져가지만 그녀와 논쟁하는 남자를 봅니다.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더 많은 대금을 요구하며 자신의 물건이 10,000페로스를 넘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르자는 8,400페로스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료타는 그의 팔을 얼려버리며 우르자가 가격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카트에서 물건을 제거하고 카운터로 가져갑니다. 그는 남자의 물건을 카트에 넣으며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카트에는 8,400페로스가 표시됩니다. 마법술의 덕분에 한 번에 20만 펠로를 벌 수 있게 되어 료타는 기뻐합니다. 평소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이제 새 집을 살 돈이 생겼으니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지만 그곳에서 보낸 추억이 많아 조금 슬퍼집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 임대 계약은 유지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에밀리가 아침을 준비하는 새 집에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료타가 일어나자 이브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묻습니다. 제비의 감사에 대한 대가로 네프튠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그와 함께 앉는다. 리오타는 그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네프튠은 리오타의 힘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며 팔씨름 대결을 하고 싶다고 밝힌다. 그는 리오타가 한 남자를 쳐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리오타에게 대결을 도전하고 그의 자신감이 리오타의 신경을 건드리자 리오타는 도전을 수락한다. 팔씨름 대결이 시작되고 리오타는 즉시 네프튠이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료타는 상대와 고전하지만 결국 승리하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료타는 니호늄으로 돌아와 마가렛의 동료를 만난다. 그는 회사의 최신 제품인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상자는 떨어진 물건을 자동으로 보관하고 물건을 주운 사람의 얼굴을 표시한다. 그 남자는 료타에게 몇 개의 상자를 주며 친구들에게 알리라고 말한다. 료타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좋은 활용 방법을 생각한다. 던전 밖에서 료타가 상자를 사용하여 씨앗을 저장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것을 땅에 놓고 유랑 해골들이 나타나게 하고 즉시 그것들을 처치하여 쉽게 얼음 총알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에밀리는 그들의 수레와 함께 던전에 들어가려 할 때 다른 괴물들로부터 받은 아이템으로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료타를 우연히 발견한다. 미라와 좀비가 나타나고 그는 재빨리 그것들을 처리하여 2개의 특별한 총알을 만들어낸다. 료타는 빨간 총알을 집어들고 목소리가 그가 불총알을 얻었다고 알리자 그는 흰색 총알을 집어들고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즉시 깨닫고 더 얻을 생각을 한다.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그는 많은 특별한 총알을 얻었지만 마지막 상자를 열기 직전에 갑자기 강력한 냉기를 느낀다. 에밀리는 그에게 마법 폭풍이 있다고 말하고 그는 우르자에게 돌아가고 우르자는 마법 폭풍이 드물게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 아무도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준다.
우르자는 그 효과가 던전까지 미칠 수 있다고 밝히며 마법을 사용하는 모험가들은 하루 쉬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순간 레에스라는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며 건물에 들어온다. 그의 파트너 로사가 마법 사용자들을 위한 던전인 실리콘에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레에스는 도움을 요청하며 돌아다니지만 모험가들은 그를 도와주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는 무릎을 꿇고 료타는 왜 아무도 그를 도와주고 싶어하지 않은지 궁금해한다. 네프툰이 갑자기 나타나 료타에게 실리콘의 괴물들이 너무 위험해서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우르자는 던전의 괴물들이 비마법 공격의 면역이라고 밝혀서 네프툰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료타는 레에스에게 다가가서 로사를 찾겠다고 말한다. 로사는 실리콘의 3층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는 던전을 달려가며 특수 총알을 사용해 괴물들을 처치하고 에밀리는 우르자의 가게로 돌아와서 료타의 마차를 본다. 이나라는 소녀가 에밀리에게 상황을 전하며 이브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한편 료타는 실리콘의 3층에 도착하고 땅에 누워있는 로사를 발견한다. 그때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지만 그는 특수 총알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에밀리와 이브가 료타에게 가는 모습을 보며 에밀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료타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어린 에밀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보이며 어머니는 다른 모험가들을 구하기 위해 괴물을 물리칩니다. 그녀는 모험가들을 살펴보며 던전을 탐험할 때 좀 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괴물이 떨어뜨린 와인을 꺼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모험가가 길을 잃은 드래곤이 있다고 하며 도망치라고 하지만 그녀는 대신 싸우기로 선택합니다. 그녀는 드래곤을 물리치지만 땅에 쓰러집니다. 에밀리는 그녀를 걱정하지만 그녀는 에밀리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안전한지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그것을 맛보려 하고 우르자는 빨리 료타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제안한다. 료타는 그것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에 놀라고 또 하나의 믿을 수 있는 수입원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 우르자는 텔리아로 5층에서 수박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고 료타에게 6층 이상으로 가려면 필요한 면허를 받았는지 묻습니다. 모든 던전에 적용되며 5레벨마다 새로운 면허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하층에서 거래상들이 그의 아이템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료타는 다른 건물로 가서 면허 취득에 대해 묻습니다. 그 남자는 그의 업적에 대해 묻고 료타는 텔리아로 5층에서 수박을 정기적으로 재배한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별로 감명받지 않지만 6층에서 가져온 수박을 료타에게 보여줍니다. 그 수박을 몬스터로 변신시킬 계획이며 료타가 그것을 물리치면 면허를 주겠다고 말하지만 6층 몬스터는 완전히 다르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수박이 변신하기를 기다리고 결국 금속 슬라임으로 변합니다. 에밀리는 그 생물체가 칼날 공격의 면역이라는 것을 주목하지만 료타는 자신의 S랭크 힘으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그것을 밀어내는데 성공하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그는 다음으로 총을 사용해보는데 슬라임을 불태운 후 얼음 총알로 이어간다. 그는 슬라임을 산산조각내며 극심한 온도 차로 금속을 부서지기 쉽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에밀리는 감탄한다. 그 남자도 감명을 받았고 료타는 면허를 받는다. 그 남자는 10년 동안 시험관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감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료타는 더 많은 드랍을 얻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에밀리의 도움을 요청한다. 며칠 후 그들은 150만 필로의 거대한 참치를 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유인하여 길 잃은 동물로 만들려고 했지만 거대한 고릴라로 변했습니다. 에밀리는 또 다른 고릴라를 보고 충격을 받지만 료타는 냉동탄으로 그것을 사격하기 시작합니다. 료타는 고릴라 위로 올라가 쉽게 제압하고 에밀리는 그가 너무 빨리 해치운 것에 놀랍니다. 고릴라는 또 다른 총을 떨어뜨리고 료타는 콤보가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하며 양손에 총을 들고 흥분하지만 에밀리는 그가 악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제비의 감사에 돌아온 료타는 우르자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알아챕니다. 우르자는 파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쌀은 실리콘 던전 6층에서만 나오는데 그곳을 점령한 아델베르트 그룹이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료타는 직접 확인하기로 하고 가는 길에 넵튠을 만납니다. 그는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이는 아델버트 그룹이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파괴할 계획이지만 료타는 상황을 해결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는 6층으로 내려가고
아델버트 그룹의 몇몇 남자들이 그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총을 꺼내자 남자들은 지원을 요청하며 그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료타는 두 발의 총알을 결합하여 모든 남자들을 갑자기 잠들게 만듭니다. 네프튠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하고 료타는 두 개의 치유 총알을 융합하면 수면 총알로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료타가 두 개의 총으로 연습하며 총알을 결합하는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수많은 다양한 효과를 발견합니다. 네프튠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그들은 결국 모든 남자들을 던전에서 끌어냅니다. 료타는 또 다른 남자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그는 클린트라는 이름의 사크로 던전장과 만납니다. 료타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장은 이웃도시 히트로와의 새로운 던전을 위한 전투에서 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히트로의 던전에서 고기가 떨어진다고 언급하지만 두 도시 사이에 새로운 던전이 나타났고 그곳에서는 고기와 채소가 모두 떨어진다고 하며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료타는 던전을 어느 도시가 소유하느냐가 왜 중요한지 궁금해하고 클린트는 드랍이 구매될 때마다 도시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을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클린트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진정하기 위해 설탕 한 움큼을 먹는다. 그는 던전의 소유권이 보통 고기와 채소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하지만 현재 50대 50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희귀한 드랍을 얻느냐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료타의 엄청난 드랍 확률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비록 패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것이고 이기면 세금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료타는 에밀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는 새로운 던전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감동한다. 료타는 쓰레기에서조차 변이 생긴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에밀리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변이 특히 강하다고 말하며 원래의 몬스터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료타는 흥미를 느끼고 변이가 생길 때까지 쓰레기를 밖에 내놓는다. 쓰레기는 프랑켄슈타인으로 변하고 료타는 그것을 불태운다. 에밀리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료타는 두 개의 불탄환을 합쳐 거대한 화염을 만든다. 그리고 료타는 드랍을 확인한다. 다음 날 그들은 당근을 밖에 내놓고 그것이 슬라임으로 변한다. 그들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보고 료타는 그것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들은 한 소녀가 화염 마법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보고 에밀리는 그녀의 힘에 감탄했다. 하지만 또 다른 쓰레기 더미가 금세 생겨났고 료타는 그 소녀가 지쳐 보이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표정이 과거에 자신이 과로했을 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은 소녀에게 다가가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길 잃은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마법을 시전하려 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쓰러졌다. 료타는 그녀에게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일어선다. 그는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을 끝내고 싶어 하므로 그는 그녀에게 수면 총알을 쏘아 쉬게 한다. 그녀는 텐트에서 깨어나고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길고양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쓰레기 더미로 서둘러 돌아간다. 료타는 불꽃 총알을 결합하여 그들을 태워 없애며 처치한다. 그는 리오타에게 셀린의 스케치를 보여주며 10개의 층이 있으며 홀수층에서는 채소가 떨어지고 짝수층에서는 고기가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듀크는 그들이 히트로와 합의가 있었으며 자신의 층에서 더 희귀한 드롭이 많은 쪽이 던전을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세키로는 홀수층에서 희귀 드롭을 얻어야 이길 수 있으며 료타는 즉시 그들을 도와주기로 동의한다. 듀크는 희귀 몬스터를 찾은 모험가들이 그것을 잡고 자신이 처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희귀 드롭을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던전에서 우리는 한 모험가가 희귀 몬스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듀크는 료타에게 그것을 처치하라고 한다. 그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료타의 말에 에밀리는 놀라지만 너무 비싸다며 받기를 주저합니다. 료타는 그 지역에서 돈을 벌기 쉽다고 말하며 에밀리가 자신에게 특별하기 때문에 주고 싶다고 털어놓습니다. 결국 에밀리는 반지를 받고 기뻐하며 료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에밀리의 드롭류를 확인하고 각각 옆에 +1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료타는 반지를 땅에 버려서 길 잃은 몬스터로 만들었다고 밝힙니다. 9층에서 그들은 히드라를 만나고 료타는 유도탄을 쏘아 모든 머리를 한 번에 맞추고 히드라를 죽인다. 히드라는 버섯을 드롭하고 료타는 다른 희귀 몬스터와 마찬가지로 드롭이 형편없다고 언급한다. 듀크는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축하하고
본부에 자신의 성과를 보고하러 간다. 료타가 떠나려 할 때 그는 유진이 이끄는 히타로의 모험가들 무리에 둘러싸인다. 유진은 그에게 그들이 그의 탓에 퀘스트를 실패했다고 말하고 모험가 중 한 명이 그의 마법을 봉인하여 그가 총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들은 동시에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총 없이도 더 강하다고 말하며 쉽게 그들을 제압한다. 그는 무기를 꺼내 유진 쪽으로 발사하며 마법이 봉인되어도 총을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리오타는 부상당한 모험가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원한다면 계속 공격해도 좋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유진은 그의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 없어서 질투를 느끼지만 리오타는 그가 미래에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텐트로 돌아가서 에밀리는 그들을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셀리스는 리오타에게 잘 해냈다고 말하지만 그는 셀린이 아직 세키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힌다. 지친 셀리스에게 료타는 쉬라고 말하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한다. 에밀리가 캠프로 데려가고 료타는 최선을 다하지만 다음 날에도 거대한 쓰레기 더미는 그대로 있다. 료타는 셀리스를 위로할 겸 본부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한다. 사크로 본부에서 료타는 넵튠과 그의 동료들을 보고 듀크는 넵튠 일행이 던전 마스터를 처치할 것이라고 알린다. 료타는 넵튠에게 당장 처리해달라고 간청하지만 듀크는 협정대로 히트로와 연합군을 구성하여 던전 마스터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히트로는 던전 마스터 때문에 던전의 드랍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도 보내지 않고 사실 이는 사크로가 이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한다. 료타는 던전 마스터와 맞서겠다고 자원하지만 듀크는 고위험 모험가 3명만 던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규칙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료타는 넵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넵튠은 자신이 사크로와 계약 중이라 혼자 행동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거절한다. 료타는 다른 모험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그들은 세금 면제 상태에서 드랍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는 텐트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에밀리가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던전 마스터와의 싸움에 함께하겠다고 말한다. 넵튠은 이에 놀라지 않지만 듀크는 큰 뿔 사슴의 힘이 큰 위협이기 때문에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큰 뿔량과의 싸움은 계속되며 료타는 큰 뿔량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 언급합니다. 그들이 입힌 모든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뿔량 주위에 신호가 나타나고 료타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밀리가 돌진하지만 신호 때문에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신호는 료타와 셀리스에게도 닿아 그들의 능력치를 대부분 2단계 낮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큰 뿔량을 가격하여 방어막을 부수지만 그녀는 튕겨나갑니다. 에밀리는 료타에게 자신의 망치를 빌려주고 그는 생물에게 돌진하여 뿔을 부수고 결국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들은 셀리스를 확인하며 그녀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고 료타는 그녀에게 큰 뿔의 아이템을 주지만 그녀는 그것이 너무 귀중하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료타와 에밀리는 그녀에게 주겠다고 고집하고 결국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아이템이 그녀가 제한 없이 1레벨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부에서 공작은 그들이 던전 마스터를 물리쳤다는 소식에 놀라며 밖으로 달려나가 모두에게 이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넵튠의 동료들이 료타에게 다가와 그의 성과를 칭찬합니다. 료타는 그들에게 넵튠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그들은 침묵하고 우리는 넵튠이 히트로 모험가의 리더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료타와 함께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캠프에 돌아온 셀리스는 받은 아이템을 사용하여 1레벨 화염 마법으로 쓰레기를 태웁니다. 우리는 셀린이 이제 세키로에 속하게 되었고 분쟁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료타는 그녀에게 내일 세키로로 돌아갈 것이며 함께 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의 파티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황급히 떠나고 세 사람은 축제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셀리스와 에밀리는 축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얼마 후 던전에서 모은 물품들이 행사 동안 전시되며 그 물품들이 아레나에서 유랑자로 변해 모험가들이 그것들과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셀리스는 그들이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료타는 정보를 모으는 동안 니호니움에서 씨앗을 모았다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상자를 보여준다. 그것이 그의 속도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상자에 자신이 모은 씨앗이 들어있다고 밝히고 갑자기 유랑자들이 나타난다.
료타는 그들에게 돌진하고 셀리스는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에밀리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에밀리의 망치가 부서지고 그녀는 수리하려 하지만 결국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만다. 다음 날 그들은 무기상인 스미스에게 가고 스미스는 에밀리가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새로운 망치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 에밀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료타는 니호니움으로 돌아가서 마가렛의 일행과 만난다. 그녀의 동료가 그들의 공기상자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료타는 그 대신 린드롭을 판매하자고 제안한다. 그것은 새로 변신하고 도망치려 하며 그의 총알을 피해서 날아간다. 하지만 료타는 그의 유도 총알을 사용하여 그것을 처치하고 그것은 사람의 식물 드롭률을 일시적으로 3단계 높일 수 있는 포션을 떨어뜨린다. 그 순간 이브가 그에게 달라붙어 당근을 요청한다. 료타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녀에게 파티 멤버들을 위해 당근을 가져오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다른 모험가들이 당근에 대한 그녀의 집착을 공유하지 않아서 파티를 떠났다고 말한다. 회상 장면에서 어린 이브는 친구들과 고기를 먹으며 채소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친구들은 건강을 위해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브는 화가 나서 혼자 모험을 떠납니다. 이브는 몬스터를 처치하지만 몬스터는 소년을 떨어뜨리고 소년은 이브에게 유령이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몬스터가 나타나지만 이브는 그것을 처치하고 소년은 이브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브는 소년의 부탁을 받아들여 몬스터를 공격하고 소년에게 폭탄을 던지도록 지시하여 소년이 첫 번째 적을 처치하도록 돕습니다. 몬스터는 당근을 떨어뜨리지만 이브는 당근을 싫어하며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브에게 당근을 먹도록 강요하고 이브는 당근 맛에 놀라서 결국 당근을 다 먹어치우고 소년에게 파티를 맺자고 제안합니다. 소년은 이브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갑자기 사라집니다. 현재로 돌아와 이브는 그 소년 덕분에 당근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료타는 그녀에게 당근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식물 드랍률이 딜라서 일반 당근만 얻을 수 있다고 밝힌다. 그는 그녀에게 물약을 주고 그녀는 그것을 마셔서 식물 드랍률을 A등급으로 올린다. 이브는 슬라임을 처치하고 맛있는 당근을 얻으며 그녀는 즉시 그것을 먹는다. 이브는 스스로 당근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쁘고 물약에 대해 묻지만 료타는 그것이 오직 그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파티에 합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료타는 마지못해 그녀를 받아들인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에밀리가 자신의 새 망치를 보여주지만 그녀는 이브가 그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한다. 료타는 그녀가 그들의 파티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하고 에밀리는 그녀를 환영한다. 다음 날 료타는 셀리스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챈다. 셀리스는 마법 폭풍 때문에 아프다고 밝혀 지나가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료타는 마법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을 더 큰 집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다른 집을 둘러보는데 셀리스는 즉시 기분이 나아지며 집주인이 마법 폭풍의 영향을 차단하도록 지어진 집이라고 말합니다. 에밀리는 월세에 대해 문의하자 집주인은 40만이라고 밝혀냅니다. 에밀리와 셀리스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료타는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집을 원하기 때문에 그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합니다. 료타는 수학 축제가 거의 다가온다고 언급하며 오르자의 목록에서 희귀 아이템을 모으고 텔야로의 희귀 몬스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텔야로 7층에서 료타는 신입 모험가들과 함께 선장을 만납니다. 선장은 그들이 더 강해졌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루키들은 그를 따라간 것이 기쁘지만 리오타는 그들이 세뇌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핑크 슬라임을 만나고 리오타는 그것을 쏘려 하지만 슬라임은 살아남아 그의 공격에 면역이 된다. 셀리스는 그에게 멈추라고 말하며 슬라임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알려준다. 슬라임은 죽어가면서 무적이 되고 마지막으로 공격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녀는 불 마법을 사용해 슬라임을 처치하고 리오타에게 그들이 싸우게 하고 마무리 타격에만 집중하라고 한다. 또 다른 슬라임이 나타나자 에밀리가 공격하고 리오타가 그것을 처치하여 많은 양의 양파를 떨어뜨리게 한다. 리오타는 팀워크를 사용하면 슬라임을 처리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깨닫고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리오타가 공격을 받아 뒤로 날아간다. 그는 그 괴물이 일반 슬라임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이 희귀 몬스터라고 결론 짓는다. 셀리스는 그것이 죽어갈 때 피해를 반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밝혀 그들과 조심스럽게 소모해야 한다고 한다.
이브는 그녀가 이전에 한 번 싸워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자신에게 맡기라고 한다. 그녀는 괴물을 공격하고 료타는 그것을 쏘아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한다. 괴물은 보석을 떨어뜨리고 셀리스는 그것이 장착하면 피해를 반사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것을 우르자에게 팔기로 결정하고 우르자는 즉시 그것을 슬라임 눈물이라고 부르는 희귀 드랍으로 인식하며 아이템에 대해 300만 필로스를 지불한다. 료타는 니호니움으로 가서 빨간 해골을 물리치고 그것이 그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새로운 씨앗을 떨어뜨린다. 그는 에너지가 마법 시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마법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료타는 300만 필로스 가치의 아이템을 구매하고 셀리스는 사람들이 주로 레벨업을 통해 마법을 배우지만 그는 1레벨에 막혀있다고 말한다. 마법 과일은 소비할 때 무작위 마법 주문을 배울 수 있게 해주므로 셀리스는 그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지만 료타는 그것을 땅에 두고 길 잃은 것처럼 변하길 기다린다. 결국 금속 공이 되고 그것은 천천히 그의 모습을 취하며 그가 다가갑니다. 료타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치의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그는 그 생명체를 던지고 쏘아 구멍을 냅니다. 그것은 마법의 열매를 떨어뜨리고 셀리스는 같은 아이템이라고 말하지만 료타는 다르다고 말하며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료타는 에밀리에게 이제 2가지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윈드 커터라는 첫 번째 주문을 시전하고 에밀리는 2번째 주문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료타는 이상하다며 슬라임에게 시험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셀리스는 아기 슬라임들을 태우고 큰 슬라임은 화가 나고 료타는 예비 주문을 사용합니다. 슬라임이 에밀리 공격하려는 순간 료타가 속박탄으로 슬라임을 쏘고 에밀리가 마무리 일격을 날립니다. 슬라임은 많은 감자를 떨어뜨리고 료타는 자신의 드롭률 증가 마법이 몬스터를 처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료타는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에밀리는 몬스터를 처치하고 레벨업했다며 반박하고 료타는 경험치 획득을 위해 마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료타는 우르자의 가게로 돌아와 앨리스라는 소녀가 우르자에게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는 것을 봅니다. 우르자는 료타에게 앨리스의 최대 레벨이 2라고 말하며 다른 모험가들은 그녀를 파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르자는 앨리스를 받아들이려 하지만 료타는 우르자가 앨리스를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파티에 앨리스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우르자는 료타의 파티가 마을에서 최고라고 앨리스에게 말하고 우르자는 자리를 뜨고 료타는 앨리스를 환영합니다. 그들은 앨리스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료타는 능력치가 형편없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레벨업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니오늄에 들어가고 앨리스는 자신이 던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며 몬스터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해골 무리 하나를 봅니다. 료타는 그녀가 몬스터의 위치를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는 것에 감명받고 그는 자신의 결속 총알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묶여있는 동안 그들을 처치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던전을 떠나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게 보이고 료타는 이것이 그녀의 최대 레벨이라는 것을 압니다. 앨리스는 본지라는 생물이 그녀에게 던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그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녀는 료타에게 해골을 가리키며 그것을 처치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처치할 수 있으며 그것이 줄어들고 그녀는 료타에게 본지가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텔랴루로 가고 그녀는 료타에게 지글리라는 몬스터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지는 인간 크기의 해골로 변신하고 그것은 지글리와 싸워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것이 패한 후 지글리는 작은 슬라임으로 변신하고 또한 그녀의 애완동물이 됩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료타가 앨리스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며 모두 그녀를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수학제의 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료타와 에밀리가 노점들을 살펴보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종을 구입하고 그녀는 그것을 새로운 망치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그들을 이상한 노점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상자를 판매하는 상인이 그들을 물어보며 처치하면 충분한 경험치를 주는 괴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상자들이 그 괴물을 소환한다고 밝히고 그 괴물을 이용해 레벨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료타는 그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땅에 놓아두자 그것이 쥐로 변합니다. 그는 결속 탄환을 사용해 그 쥐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예약 주문을 겁니다. 에밀리는 그것을 죽일 정도로 부숴버리고 강화 탄환을 떨어뜨립니다. 료타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문양이 나타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총알이 고장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일반 총알을 발사했을 때 그 힘이 평소보다 훨씬 강해
강화된 총알이 다음 발사의 힘을 증가시킨다고 결론 짓는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오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길 잃은 괴물이 나타났고 이제 막 소녀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파티는 그것을 처치하려고 하지만 공격할 때마다 괴물은 점점 더 커진다. 료타는 그 괴물이 그들의 공격을 흡수하고 있다고 결론 짓고 그 순간 넵튠이 그들과 함께한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동료들이 주문을 외우고 그에게 날개 한 쌍을 주고 그는 그것을 사용해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료타는 그 생물을 묶고 강력한 에너지 빔을 발사하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을 처치한다. 소녀가 료타에게 다가와 마을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자라서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료타는 그녀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다. 셀리스가 던전에서 돌아오고 료타는 자신의 파티를 넵튠에게 소개한다. 셀리스는 인페르노 주문을 사용하고 료타가 그것을 마무리한다. 그는 그녀의 퍼포먼스를 칭찬하며 그녀가 중요한 파티원이라고 말하고 이는 그녀를 기쁘게 만든다. 그날 저녁 셀리스는 경기장에서 얻은 희귀 아이템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불꽃놀이 세트였습니다. 아이템을 사용하며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앨리스는 갑자기 멍해지더니 누가 부르는 것 같다며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료타가 앨리스를 붙잡자 정신을 차렸고 료타는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묻습니다. 앨리스는 니호눔 쪽을 가리키고 료타는 늦었으니 내일 조사하자고 합니다. 다음 날 료타는 클린트를 만나고 클린트는 던전에서 몬스터들이 아무것도 드랍하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클린트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며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클린트는 료타에게 조사를 부탁하고 료타는 파티원들과 텔룰라로 돌아가 같은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는 모험가들을 만납니다. 이브는 당근을 먹고 싶다며 료타에게 슬라임을 처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녀가 던전 마스터라고 결론 짓고 그녀를 쏘았지만 총알은 그대로 통과했고 그녀는 그를 차버렸다. 료타는 자신의 공격이 그녀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그녀를 물리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특수 탄환을 사용해 보았지만 그것들도 그대로 통과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고 그는 다시 쫓겨난다. 그의 융합 탄환조차 효과가 없고 그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그의 한 발이 그녀에게 맞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보스가 탄환을 빼내는 동안 료타는 그의 유도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즉시 총의 유도탄을 장전하지만 발사할 때 여전히 보스의 몸을 관통한다. 하지만 그녀가 공격하려 할 때 유도탄에 맞는다. 료타는 계속 발사하고 보스가 다시 공격하려 할 때 그녀의 손은 탄환에 의해 파괴된다. 료타는 그녀가 공격하려 할 때 그녀의 몸이 물리적으로 변하고 유도탄이 즉시 그녀를 조준한다고 설명한다. 료타는 유도탄이 다 떨어지지만 그녀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한 피해를 주었기에 이제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다. 그는 머리로 가격하며 둘을 밀쳐내지만 다시 일어나 그녀를 처치한다. 결국 기절하게 되고 깨어났을 때 에밀리가 그를 부르고 있다. 그녀는 그가 모두를 구했다고 말하며 드롭이 다시 돌아왔다고 밝히지만 그가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치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료타는 던전 마스터가 떨어뜨린 반지를 발견한다. 그들은 던전에서 나오고 에밀리는 료타가 오늘을 구했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그런 주목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의 파티원들이 도착하고 그가 너무 무모하다고 말하며 료타는 다음에는 혼자 행동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다음 날 료타는 니호니움으로 돌아가고 그가 얻은 반지를 시험해본다. 그에게 다가오는 해골 무리들이 있는데 그는 쉽게 처치하고 반지에는 수정 생성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는 마가렛의 그룹과 마주치고 그들은 그의 반지 판매 아이디어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지는 드래곤에게서만 떨어지고 마가렛은 혼자서 그들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가렛의 스탯을 확인하고 그녀가 레벨 94임을 알게 되지만 그녀의 스탯은 모두 F입니다. 료타는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져서 자신의 결정 중 하나를 줍니다. 그것은 그녀가 레벨업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는 그의 반지가 그가 죽인 몬스터를 경험치 결정으로 변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스탯이 또한 상승한 것을 보고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료타는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더 많은 결정을 줍니다. 그녀는 레벨 96으로 상승하고 모든 스탯이 다시 상승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룹이 마을을 걷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꽤 유명해지기 시작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에밀리와 셀리스의 던전 라이센스를 받으러 가고 우리는 그들이 시험을 쉽게 통과하는 모습을 본다. 앨리스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료타는 각자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찾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그룹이 다양한 던전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일주일 후 그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보고하는 장면을 본다. 에밀리는 하루에 16만 필로스를 벌었다고 밝히고 셀리스와 앨리스는 각각 약 10만을 벌었다고 말한다. 이브는 약 12만을 벌었다고 밝혔지만 모든 당근을 다 먹어버렸다고 언급하고 료타는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료타는 하루에 약 200만을 벌었다고 밝히고 에밀리는 그가 그 돈으로 무엇을 살 계획인지 궁금해한다. 료타는 결국 모두를 위해 최신 마법 카드를 구입하고 그것이 사냥할 때 공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아이템을 직접 집으로 옮길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료타는 우르자와 만나고 모든 아이템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 번 왕복해야 하는 것이 귀찮다고 언급하며 그녀와 거래를 맺어 아이템 관리를 맡기기로 한다. 에밀리는 그녀를 가족으로 환영하고 환영 파티를 열기로 결정하지만 료타는 왜 넵튠이 나타났는지 궁금해한다. 마가렛도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하러 오고 에밀리는 더 많을수록 좋다며 모두를 초대한다. 술의 상인도 나타나고 클린트는 던전 마스터를 물리쳐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러 온다. 료타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겪었던 모든 일과 이 세계에 온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난다.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